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규모 체험 축제인 서울 페스타가 지난 주말 개막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들이 연일 펼쳐지면서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서울 페스타는 음악과 멋, 맛과 야경 붐업 행사 등 5가지 테마로 기획되는데요. 오는 7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복궁을 출발한 세종대왕자의 태봉안 행차가 광화문 광장을 지나갑니다. 왕자의 태가 담긴 커다란 항아리는 말을 탄 무사히 호위 속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옮겨집니다. 태봉안 봉송 행렬은 취타대의 연주 속에 길지로 선택된 경북 성주로 먼 길을 떠납니다. 봉송 행렬 인근에서는 행차를 축하하는 멋들어진 타악 연주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지난 주말 개막한 서울 페스타 축제가 전통 행사로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광장에 마련된 다양한 부스에서는 한국의 음식과 전통 공예,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과를 먹고 민화를 그리며 전통 문화에 흠뻑 빠집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술. 전통 곡주인 막걸리 시음 코너는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일단 한국적인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서 좋고요. 이런 막걸리를 외국인들이 체험하면 되게 한국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류의 시작인 K-팝과 드라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류 스타의 옷차림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한국 드라마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교복과 메이크업 등 다양한 뷰티 체험도 흥미롭습니다. I think it gives a lot of different culture experiences, and the small shops are really nice. So me and my mom really liked it. It's been great so far. 잠실에 나타났던 대형 벨리곰이 이번엔 광화문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높이 18m, 건물 5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벨리곰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함께 온 지인들과 사진도 찍고 직접 다가가 만져도 보고 시민들은 벨리곰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집에 가는 길에 엄청 큰 곰을 만나서 아이랑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밖에 명동에서는 다양한 전시회가, 한강에서는 꽃축제와 재즈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축제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서울 페스타 축제는 오는 7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우입니다. 수도권 도시철도를 서울과 연결할 때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서울 진입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인천과 경기도의 도시철도를 서울 전철과 연결할 때 혼잡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나 정거장 확장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서울 진입 이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를 지켜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인천과 경기도에서 혼잡률 120%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도시철도 연장에 나서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는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신나는 놀거리와 안전, 건강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에 4,1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먼저 어린이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책 참여단을 신설해 7월부터 운영합니다. 또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원과 광장 등의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250개 학교에 배치하고 심리 건강을 돕기 위한 치료센터를 설치합니다. 은평구가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 가구 집수리 지원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으로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 가구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비용 지원이 되는 집수리 공사 항목은 단열, 방수 설비 공사와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등입니다. 주거 취약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반지하 가구는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 가구는 중위소득 7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방지 법안과 함께 수요자들의 예방법 숙지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권윤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전세 사기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은평 전세 사기 사건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던 근생 빌라를 사들여서 임대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좀 위험 요소가 없었을까요? 네,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이 전세 사기 피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컨대 깡통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신축 빌라의 적정한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점을 노렸습니다. 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데 임차인이 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거주용이 아닌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거주 중 불법이 적발되면 중간에 이사를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신규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2030 피해자가 많은 것도 정보 불균형 상태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가담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할 때 소비자는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의 가담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중개인의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공모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후에 기소 재판 단계까지 시일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중개인은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개인이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전세 사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보증보험 가입이 된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적어도 보험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 임차인들이 전세가액을 정할 때 가입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보다 적정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 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네, 끝으로 전세 계약 전에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임차인들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확정일자와 대항력 외에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 제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확인하시고 부동산 등기부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인을 통해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액과 전세가액의 적정 시세를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윤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최대 진도 3.5 등 19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지난달 30일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의 지진 대비 훈련을 의무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진 발생 시 피해 위험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교와 항만, 공항과 병원 등
전국 공공시설 4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징후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재난 대비에 지나침이라는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건 지방뿐만은 아닐 겁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경기도 동두천시는 수도권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으로 의과대학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 기자입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인구 10만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인구 9만 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후 지역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떨어지고. 최근 전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어떨진 미지수입니다. 위기를 넘기 위한 해법으로 찾은 건 의료 기반 확충. 20년 넘게 방치된 1,500실 규모의 민간 대형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별관은 내년 6월 진료 시작이 목표입니다. 본관엔 경기도 의료원과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이 오시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의대 설립을 해서 의료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의과대학 설립은 인근 포천시 지역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하고 군부대 지원 같은 공공의료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겨냥한 겁니다. 접경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공의료 쪽으로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고 장기 군의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소멸의 위기의식이 더해진 만큼 공공의료기관 유치와 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마친 아트 페스티벌 서울이 올해부터는 사계절 축제로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5월에는 올해 처음 서커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6월에는 비보이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9월에는 생활예술 페스티벌과 거리예술 축제가, 10월에는 오페라와 발레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축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일수를 지난해 18일에서 올해는 75일로 확대하고 잠실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지난 2일 양천경찰서, 강서 양천교육지원청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과 인프라 확충, 교통법규 위반 단속, 캠페인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각 기관은 매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합동 모니터링도 실시하는데요. 양천구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고 바닥 신호등, 음성 안내 등 보행 신호 보조 장치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통학로 방범 CCTV를 대폭 확충하며 관내 학교 7곳에 대해 안전 취약구역 순찰을 강화합니다. 양천구가 관내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주택단지와 도시공원, 어린이집에 위치한 놀이시설 509곳입니다. 양천구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서울시 점검 일정에 맞춰 안전의무 이행 실태와 시설물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